부동산 사기 안 당하려면 등기부 등본만 볼 줄 알면 장땡이라 했는데 등기부 등본만 믿고 아파트를 샀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이 집 주인이라면서 이 집을 내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소송 걸면 안 되냐고요? 법원에서도 이 집을 그 사람한테 돌려줘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부동산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등기부 등본이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등기부 등본이 공신력이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등기부 등본을 믿고 거래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돈은 돈대로 주고 그 집을 하루아침에 뺏길 수가 있어요. A씨가 매도인에게 돈을 주고 집을 사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소장이 날라온 겁니다. 바로 이 집이 자기 집이라면서 집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A씨 입장에서는 처음엔 안 믿었겠죠? 무슨 말이냐, 나는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라고 적혀져 있는 사람이랑 거래를 분명히 했다. 처음 이 집을 구경하러 갔을 때도 이 아줌마가 문을 열어줬고 계약서 적을 때도 신분증까지도 다 확인을 했고 법무사도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 지금 내가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자라고 떡하니 적혀져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소송을 건 이 사람이 진짜 소유자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고 보니 매도인인 아줌마는 죽은 남편한테 상속을 받아서 바로 A씨한테 팔았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매도인인 이 아줌마가 내연남이랑 짜고 이 남편한테 니코틴 원액을 먹여서 죽이게 한 거예요. 그럼 이 매도인이 살인자였던 거죠. 우리나라는 피상속인, 고인을 살해한 사람한테는 상속을 해주지 않는데요. 이때 상속을 받을 때는 이 매도인 아줌마가 살인자였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아내가 살인자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원래 상속자였던 남편의 조카, 그러니까 매도인의 남편의 조카가 원래 상속자가 되는 거고, 이 원래 상속자였던 이 조카가 이 A씨한테 소장을 날렸던 거죠. 그럼 이때 A씨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피해를 보게 된 거죠. 이 사건뿐만 아닙니다. 여기 B씨가 있어요. 이 B씨는 아내와 함께 화곡동에 있는 빌라 한 채를 샀습니다. 현금 5천만 원을 주고 주택담보대출 1억 3천만 원을 합쳐서 내 집 장만을 했는데요. 3년 뒤 갑자기 소장이 날라왔어요. 소장을 읽어봤는데 이전 집주인이 해당 빌라를 담보로 잡아서 받은 대출이 있었는데 그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장은 은행에서 날라온 거였던 거예요. 은행에서 이전 집주인의 대출을 B씨한테 갚아라고 하는 겁니다. B씨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겠죠. 분명 등기 이전을 다 끝내고 나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했고, 그 확인을 했을 땐 이렇게 등기부 등본상에 빨간 줄이 끄여서 말소가 됐다는 걸 확인을 분명히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은행에서 이 근저당이 말소가 안 됐으니까 B씨 보고 이 돈을 갚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도 등기부 등본상에 말소되었던 이 근저당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전 집주인이 은행에 인감도장이랑 서류들을 위조해서 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서 등기부 등본상의 근저당을 말소시켰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어이가 없으실 텐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등기에 있는 권리를 말소시킬 때도 필요한 서류를 제출만 하면 소유권 이전도 해주고 근저당 같은 것도 말소를 시켜줍니다. 법원에서는 그 자료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필요한 서류만 갖고 오면 일 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셀프 등기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정말 느끼실 거예요. 이거 서류 떼서 들고 오세요 라고 하면 순서대로 필요한 서류들 정리하고 영수증 같은 거 첨부를 해서 제출하면 등기 이전도 손쉽게 끝납니다. 이런 걸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해요. 형식적 심사주의의 반대말은 실질적 심사주의인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왜 형식적 심사주의로 운영이 될까요?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형식적 심사주의는 일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반면에 실질적 심사주의라면 공무원이 서류 받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서류가 진짜인지 아닌지 현장에 실사를 나가서 실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처리 속도가 확연히 느려지겠죠. 한 가지 사례가 더 있어요. 여기 C씨가 있는데요. C씨는 급매물로 나온 물건을 발견을 하고 저 바로 살게요 라고 부동산에게 얘기를 했고 정말 저렴한 금액에 아파트를 사게 됐어요. 그런데 매매 거래를 하는 당일날 소유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오지 못한다고 했고 대신 소유자 동생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 소유자 동생이 필요한 서류를 다 챙겨 나왔어요. 위임장이랑 소유자의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까지 챙겨 나와서 서류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소유자라면서 영상통화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안전하다고 얘기까지 해줬는데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소유자라는 사람이 C씨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이 거래는 무효라고 소송을 걸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동생도 진짜 동생도 아니었고 서류를 다 위조를 해서 매매 거래를 했던 거죠. 부동산이랑 짜고 친 거 아니냐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부동산도 몰랐을 확률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 부동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형식적인 서류들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며칠 전 카페에 질문을 주신 글인데요. 집주인이 근저당 잡힌 거 서류 위조해서 말소시킨 다음 부동산을 매매하고 나중에 은행에서 알고 매수자에게 갚으라고 하면 소송 가도 패소하는 건데 사전에 근저당 말소권에 대하여 확실히 말소 사항을 사전에 알 수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 사례를 보시고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사례들 있죠. 이 사건들은 정말 드물게 발생하는 사건들이에요. 거의 살면서 한번 당할까 말까 한 사건이기도 한데요. 거의 죽기 전에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내가 너무 걱정된다. 매매 거래 처음 하는데 이런 사건들이 있다고 해서 혹시나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라고 걱정이 되신다면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보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일이 벌어지기 희박한 일이라는 걸 아시겠죠? 자주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면 보험사 자체에서도 이런 상품을 아예 안 만들겠죠? 왜냐면 너무 자주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보험사에서 보험을 팔고 배상해줘야 되는 보험금이 더 많아지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 보험이 부동산 건원보험이라고 서류 위조, 이중 사기 매매, 가압류 등이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이에요. 시가 3억 정도가 한 15만원 정도 보험금을 내는 거라고 하니까 너무 이런 게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보험 상품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등기부 등본이 공신력이 없다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만약 공신력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신력이 있다 하면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살펴봤던 사례를 보면 A씨가 이때는 피해자였잖아요. 그럼 공신력이 있다. 그럼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무조건 소유자가 맞아 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피해자는 남편의 조카, 이분이 원래 소유주인 이분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에서는 B씨가 산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전주인이 근저당 말소시키는 걸 위조 서류를 꾸며가지고 근저당 말소를 시켜서 은행에서 소송을 걸어서 이 근저당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럼 만약에 등기부 등본이 공신력이 있다 하면 B씨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은행이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 대리인이 아닌데 소유자 몰래 이 거래를 했던 이 사례에서는 공신력이 인정되면 이 원래 소유자, 이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신력이 있어도 문제고 공신력이 없어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등기부 등본을 공신력 있게 해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등기부 등본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